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 적이 있던가? 그대들이여. 오늘도 남의 삶과 그대의 삶을 견주고 있는가? 내가 묻노니 그 비교가 그대를 한 번이라도 행복하게 한 적이 있던가? 없다.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나 정약용은 오늘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비교라는 병에 대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대들, 특히 60평생을 넘기신 어르신네들께서는 알 것이다. 젊은 시절엔 남보다 잘 살아보려 애썼고 중년엔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며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는 무엇이 남았는가? 남과 비교하는 습관만이 뼈에 사무쳐 남았을 뿐이다. 옆집 김 씨는 아들이 의사라더라. 우리 옆 동네 박 씨는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더라. 같은 직장 다니던 이 씨는 연금이 두둑하다더라. 아, 그대들이여. 이런 생각이 그대의 가슴을 후벼 팔 때마다 그대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깨달은 것이 있다. 비교는 마음의 감옥이라는 것을. 남과 견주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를 잃은 것이다. 첫째, 비교는 그대의 자존을 앗아간다. 사람은 본디 각자의 값어치를 지니고 태어난다. 하늘이 내린 그 값어치는 남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남의 자식 성공담을 듣고 그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가? 남의 집 재산을 보고 그대의 삶을 초라하다 여기는가? 조선시대에도 그러했다. 양반가의 자제들은 과거에 급제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견주었고 장사치들은 누가 더 많은 재물을 쌓았는가로 서로를 판단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시기와 질투, 원망과 한탄, 그리고 끝없는 불행이었다. 내가 그대들에게 묻노니 그대는 그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60평생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헐벗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며 키워냈으며 온갖 고난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낸 그 위대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그대가 아닌가? 그런데도 그대는 남의 자식이 서울에 집을 샀다는 말에 그대 자신을 실패한 부모라 여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둘째, 비교는 평온을 빼앗는다. 마음의 평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하지만 비교는 그 평온을 산산조각 낸다. 아침에 일어나 이웃의 세차를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점심때 친구의 손주 자랑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며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남의 행복한 모습에 우울해진다. 이것이 비교가 그대에게 선사한 일상이다. 옛 선비들은 말했다.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라고. 하지만 비교하는 자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100만 원을 가지면 1000만 원 가진 자가 부럽고 1000만 원을 가지면 억 단위를 가진 자가 부러우며 억을 가져도 수십억 가진 자가 부럽다. 이 끝없는 갈증. 이것이 비교가 만들어낸 지옥이다. 셋째, 비교는 관계를 파괴한다. 그대들이여 들어보라. 비교는 결코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대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망가뜨린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다. 그대가 남의 자식과 그대 자식을 비교하는 순간 그대 자식은 그대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옆집에는 대학도 좋은데 나왔는데 너는, 이 한마디가 평생 자식의 가슴에 못으로 박힌다. 그대가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는 순간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는 그대로부터 멀어진다. 김 씨 남편은 퇴직금도 많았다던데 당신은, 이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아온 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내가 유배지에서 만난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평생 자식들을 남과 비교하며 살았다. 너는 왜 저 집 아들만 못하냐?
너는 왜 친구들보다 뒤처지냐? 그렇게 몰아붙이며 살았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자식들은 모두 성장하여 집을 떠났고 명절에도 돌아오지 않았으며 노인은 홀로 쓸쓸히 죽어갔다. 그가 임종 직전 남긴 말이 있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대들이여, 비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대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묻노니 왜 사람들은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가? 첫째, 두려움 때문이다. 사람은 본디 두려움을 안고 산다.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나는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은 아닐까? 이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사람들은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저 집보다는 우리가 낫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려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교는 두려움을 더욱 키울 뿐이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특히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내 인생도 의미 있었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식의 성공을, 손주의 명문대 입학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손주가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말들 속에는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절규가 담겨 있다. 하지만 그대들이여, 그대의 가치는 자식의 성공이나 재산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대가 살아온 그 자체로 그대는 이미 충분히 값어치 있는 사람이다. 셋째, 공허함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허전해진다. 일을 그만두었고 자식들은 떠나갔으며 몸은 예전 같지 않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남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 남의 불행을 보며 위안을 얻고 남의 성공을 보며 질투한다. 하지만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결코 그대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 그 빈자리는 오직 그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만 채워진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내가 그대들에게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그대 자신의 잣대를 세워라. 남의 잣대로 그대를 재지 말라. 그대만의 기준을 세워라. 성공이 무엇인가? 재산이 많은 것인가? 자식이 출세한 것인가? 아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그대가 그대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내는 것이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다. 그대가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영모에 연루되어 유배형을 받았고 18년을 오지에서 보냈으며 두 아들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나는 그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연구했으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세상은 나를 실패자라 했지만 나는 내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내 기준이다. 그대들도 그대만의 기준을 세워라. 나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웠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것이 그대의 성공이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감사의 눈을 가져라. 비교는 불평에서 시작된다. 왜 나는 저것이 없을까? 왜 나만 이런가? 이 불평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다. 그대들이여, 아침에 눈을 떴는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라. 그대 곁에 함께할 사람이 있는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라. 오늘 하루 먹을 밥이 있는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라.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을 아는가?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이들이 태반이었다. 병이 들어도 약 한 척 구하기 어려웠다. 평생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보지 못하고 죽는 이들이 수두룩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대들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지만 사람은 가진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본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대가 가진 것 5가지를 떠올려 보라. 건강한 2다리, 따뜻한 집, 끼니를 먹을 식량, 함께 살아갈 가족,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 이것들을 세어보면 남과 비교할 겨를이 없어질 것이다. 감사로 가득 찰 것이다. 셋째, 남의 길이 아닌 그대의 길을 걸어라. 그대들이여,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다. 어떤 이는 넓은 대로를 걷고 어떤 이는 좁은 샛길을 걷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이 가는 길이 더 좋아 보인다고 자신의 길을 버리고 남의 길을 따라가려 한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씨앗이다. 그대에게는 그대의 길이 있다. 그대가 걸어야 할 그 길은 세상 그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나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나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아니다. 그대의 삶은 그 자체로 특별하다. 그대가 겪은 고난, 그대가 흘린 땀, 그대가 사랑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이다. 비교를 멈추고 그대의 길을 걸어라. 그 길이 비록 험하고 좁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대의 길이다. 넷째, 마음을 비워라. 비교는 집착에서 온다. 나도 저것을 가져야 해.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해. 이 집착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내가 강진에서 처음 유배 생활을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벼슬도 명예도 자유도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잃은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이라고. 마음을 비우니 오히려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들판의 꽃, 하늘의 구름, 사람들의 진심. 집착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우니 보이기 시작했다. 그대들도 마찬가지다. 남과 비교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처럼 되려고 애쓰는 그 집착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그대 삶의 참된 아름다움이 보일 것이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비교하는 사람은 과거나 미래에 산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할 걸.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하지만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 그대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숨결에 감사하라. 남과 비교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옛날 어느 마을에 2 농부가 살았다. 한 농부는 땅이 넓었고 다른 농부는 땅이 좁았다. 땅이 좁은 농부는 날마다 불평했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넓은 땅이 없을까? 내 땅이 저만큼만 넓었어도. 그는 자신의 좁은 땅을 소홀히 했다. 남의 넓은 밭만 부러워하며 정작 자기 밭은 제대로 가꾸지 않았다. 반면 땅이 넓은 농부는 날마다 감사했다. 이 넓은 땅을 어찌 다 가꿀까? 그는 부지런히 일했다. 세월이 흘렀다. 땅이 좁았던 농부의 밭은 황폐해졌고 땅이 넓었던 농부의 밭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느 날 땅이 좁았던 농부가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게 주어진 이 작은 땅이라도 정성껏 가꿔보자. 그는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작은 땅에 집중했다. 몇 년 후 그의 좁은 땅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밭이 되었다.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정성과 사랑으로 가꾼 그 밭에서는 가장 질 좋은 곡식이 자라났다. 그대들이여, 땅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대가 그 땅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중요하다.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다. 남과 비교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대에게 주어진 삶을 정성껏 가꾸어라. 얼마 전 한 할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 할머니는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았다고 했다. 이웃의 화려한 삶을 보며 자신을 비하했고 자식들이 평범하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찾아와 말했다고 한다. 엄마, 우리가 가난해도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한 끼, 그게 제일 좋았어요. 우리는 엄마 덕분에 행복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다고 한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맨 행복이 사실은 이미 자신 곁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 할머니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한다. 작은 집이지만 깨끗이 청소하고 소박한 밥상이지만 정성껏 차리며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산다고 한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어요. 그대들이여,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그대는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 셋 마이너스 정약용 자신의 이야기. 내가 그대들에게 고백하노니 나 역시 젊은 시절 비교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과거에 급제한 후 나는 늘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다. 더 큰 벼슬, 더 많은 명예, 더 넓은 인정.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 영모에 연루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고 가족과 헤어져야 했다. 강진 땅에 도착한 첫날 밤 나는 울었다. 왜 하필 나인가?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나는 깨달았다. 유배는 형벌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것을. 벼슬에 있을 때는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유배지에서는 보이기 시작했다. 백성들의 가난, 제도의 모순, 삶의 본질. 만약 내가 계속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결코 이것들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며 공허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오직 나 자신과의 싸움. 그 싸움 끝에 나는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 제자들을 길러냈으며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했다. 세상은 나를 유배인으로 기억하지만 나는 그 18년을 내 인생 최고의 시간으로 기억한다. 그대들이여, 그대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그것을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대의 처지는 그대만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대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철학적 메시지. 그대들이여, 내가 이제 핵심을 말하겠노니 귀 기울여 들으라. 비교는 도둑이다. 그대의 기쁨을 훔쳐가고 그대의 평화를 훔쳐가며 그대의 삶을 훔쳐간다. 남의 잣대로 그대를 재는 순간 그대는 그대 자신을 잃는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정작 자신의 삶은 살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가진 것이 비록 작아 보여도 그것은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오직 그대만의 것이다. 비교를 버릴 때 비로소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행복은 많이 가진 자에게 오지 않는다. 만족할 줄 아는 자에게 온다. 그대의 가치는 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그대들이여,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속도로 산다. 어떤 이는 빨리 달리고 어떤 이는 천천히 걷는다. 어떤 이는 일찍 꽃을 피우고 어떤 이는 늦게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그 속도의 차이가 삶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천천히 걷는다고 해서 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그대의 속도로 그대의 길을 가고 있느냐는 것이다. 세상은 그대에게 빨리 달리라고 재촉한다. 서둘러라. 뒤처지지 마라. 남들보다 앞서가라.
하지만 나는 그대에게 말하노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대의 인생은 경주가 아니다. 여정이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이는 20대에 성공하고 어떤 이는 50대에 성공한다. 어떤 이는 젊어서 이름을 떨치고 어떤 이는 늙어서 꽃을 피운다. 이 모든 것이 다 괜찮다. 그대의 시간표가 남과 다르다는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듯이 사람도 각자의 계절이 있다. 그대의 계절을 믿어라. 남의 계절과 비교하지 말라. 특히 60을 넘긴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지금이야말로 비교를 멈출 때다. 젊은 시절 그대는 살아남기 위해 달려야 했다. 중년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해 살 때다. 자식이 성공했든 안 했든 그것은 자식의 인생이다. 그대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재산이 많든 적든 그것은 숫자일 뿐이다. 그대의 존엄과는 무관하다. 건강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몸의 상태일 뿐이다. 그대의 영혼과는 무관하다. 이제는 그대 자신과 화해할 때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나는 나대로 훌륭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 남은 시간은 비교가 아닌 감사로, 후회가 아닌 평화로 채워나가라. 특히 자식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대가 낳았을지언정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다. 그들의 성공이 그대의 성공이 아니며 그들의 실패가 그대의 실패가 아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대는 그렇게 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가야 한다. 그대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남의 자식과 비교하며 그대 자식을 탓하지 말라. 그대 자식은 그대로 충분히 소중하다. 그들이 평범하게 산다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평범한 삶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 그들이 출세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출세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대 자식이 정직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꾸려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남의 자식과 비교하며 그대 자식에게 상처 주지 말라. 그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의 자식이라는 것만으로 나는 자랑스럽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대들이여,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좌절하는가? 이것 또한 비교에서 오는 괴로움이다. 젊은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것. 하지만 그대들이여, 봄의 꽃과 가을의 단풍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을 뿐이다. 젊음에는 젊음의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에는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힘과 열정이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지혜와 여유다. 몸이 약해졌다고 슬퍼하지 말라. 대신 마음이 깊어졌음을 기뻐하라. 빨리 달릴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말라. 대신 천천히 걸으며 볼 수 있는 풍경을 감사하라. 병이 있다면 그것과 싸우지만 말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건강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말라. 그대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대들 중 많은 이가 외로움을 호소한다.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떠났으며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난다. 이 외로움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남과 비교하게 된다. 저 사람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저 사람은 부부가 함께 있는데,
저 사람은 친구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대들이여, 외로움은 비교로 해결되지 않는다. 외로움은 그대 스스로와 친해질 때 비로소 해소된다. 그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이제는 그대 자신과 시간을 보낼 때다. 그대 자신과 대화하라. 그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그대 자신을 돌보아라.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고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산책을 하며, 책을 읽으며, 글을 쓰며 그대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그리고 기억하라. 외로움은 때로는 성장의 기회다. 많은 이들이 재산으로 서로를 비교한다. 저 사람은 집이 크던데. 저 사람은 연금이 많던데. 저 사람은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준대. 하지만 내가 묻노니 돈이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던가? 물론 돈은 필요하다. 끼니를 해결하고 집을 유지하며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은 사실 그대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내가 유배지에서 만난 부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가난했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형제와 다투고 자식과 싸우며 밤잠을 설쳤다. 반면 가난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돈은 적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다. 작은 집이지만 웃음이 가득하고 소박한 밥상이지만 감사가 넘쳤다. 그대들이여, 돈으로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대에게 필요한 만큼 그대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그들의 고민이 있다. 재물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적당할 때 가장 좋은 것이다. 60이 넘으면 사람들은 후회를 안고 산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하지 말 걸. 이 후회 역시 비교에서 온다. 현재의 나를 가상의 더 나은 나와 비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대들이여,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런 생각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때 그 순간 최선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그때의 그대가 가진 정보와 그때의 그대가 가진 능력으로 그대는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 불공평한 일이다. 그러니 과거의 그대를 용서하라. 그대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저 인간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의 모든 선택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좋은 선택도 나쁜 선택도 모두 그대의 삶을 이루는 조각들이다. 그대들이여, 이제 내 강론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내가 오늘 그대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이것이다. 비교를 버려라. 그대의 삶을 살아라. 남의 잣대가 아닌 그대의 잣대로 그대를 평가하라. 남의 속도가 아닌 그대의 속도로 그대의 길을 걸어라. 남의 행복이 아닌 그대의 행복을 찾아라. 그대들이여, 그대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 귀한 인생을 남과 비교하며 허비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부터 비교를 멈추어라.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나대로 잘 살아왔다. 나는 나대로 소중하다. 나는 나대로 아름답다. 그대들이여, 60평생, 아니 70, 80평생을 살아오며 그대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 가난과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실형과의 전쟁. 그 모든 전쟁에서 그대들은 살아남았다. 이것만으로도 그대들은 이미 승리자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그대를 패배자로 만들지 말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 충분히 가치 있다. 충분히 아름답다. 남은 시간을 비교가 아닌 감사로, 후회가 아닌 평화로, 불안이 아닌 확신으로 채워라. 그대의 삶은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걸작이다. 그대들이여, 오늘 이 강론을 들으며 혹시라도 눈물을 흘렸는가? 그 눈물은 그대가 평생 억눌렀던 그대의 아픔이다.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치유의 시작이다. 이제 그대 자신을 안아주어라. 평생 수고한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고생 많았다. 이제 좀 쉬어도 된다. 이제는 행복해도 된다. 나, 정약용은 그대들을 응원한다. 그대들 한 분 한 분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의 인생은 남과 비교될 수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다. 비교를 버릴 때 비로소 그대는 그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남은 인생이 감사와 평화로 가득하기를. 오늘도 이 강론을 들어주신 그대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대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아, 그대들이여. 이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노라. 오늘 이 강론이 그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대 주변의 또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기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그리고 댓글로 그대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기 바란다. 그대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비교가 아닌 연대로, 경쟁이 아닌 공감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그대들의 남은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안녕히 계시라. 그대들이여.